여러분, 지금 달력 한번 보셨습니까? 올해 동지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하루 동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집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동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겨울 한가운데쯤 되는 날이구나. 팥죽 한 그릇 먹는 날이지. 그래서 마트에서 팥죽 하나 사다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절기 중에서 동지를 그냥 하루로 넘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사 온 뒤로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든가, 집에만 있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처지고, 가족들 얼굴이 밝지 않고, 돈은 벌어도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이 든다든가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운이 없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오래 묵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동지 전후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 해 동안 쌓인 피로, 감정, 걱정, 막힌 운들이 집안 곳곳에 눌러앉게 됩니다.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면 그 기운은 자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다음 해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동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동짓날을 그냥 넘기면 집안 기운이 꺾인다. 다음 해가 힘들어진다고 말했죠.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했습니다. 먹고, 버리고, 바꾸고, 밝히고, 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기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만 남겨놓은 채 가장 중요한 기운의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팥죽 드세요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집안의 묵은 기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팥죽 말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왜 동지가 지나고 나면 사람의 표정과 운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지는 그냥 겨울 한가운데 있는 날이 아닙니다. 기운이 가장 어두워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내년의 집안 분위기, 재물 흐름, 사람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운의 흐름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동지 풍수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입니다. 달력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자연의 흐름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이 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습니다. 즉,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단순히 어둠의 극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그 순간부터 양이 태어난다. 이걸 한자로 음극양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 안에서 이미 빛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끝이 아니라 기운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날이 한 해의 시작이라면 동지는 그 시작을 준비하는 진짜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지를 지나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했고, 동짓날을 지나야 이제 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 기운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날로 본 것이죠. 풍수에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의 숨결, 말, 감정, 걱정, 갈등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한 해의 끝으로 갈수록 그 무게는 더해집니다. 동지는 그 모든 것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묵은 기운이 그대로 눌러앉아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말수가 줄고 몸이 무겁고 집에 있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이 겨울잠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동지를 잘 넘긴 집은 다릅니다. 공기가 가볍고 사람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괜히 청소가 하고 싶어지고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무엇을 얻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바꾸는 날입니다. 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복도 들어오고 재물도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짓날 집안에서 어떤 것을 건드려야 이 전환의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동지 풍수의 진짜 핵심, 왜 팥죽만으로는 부족한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동지에 팥죽 먹으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팥죽은 분명 동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이 동짓날에 한 건 팥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팥죽을 시작으로 기운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팥죽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팥의 붉은색은 동양에서 예로부터 강한 양의 기운을 상징해 왔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불, 즉 화의 기운이고 어둠과 차가움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은 애군을 막고 병과 잡기를 물리치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문 앞에 팥을 뿌리고 아이 방에 팥죽을 두고 마을에 재앙이 돌면 팥을 삶아 나누었던 이유도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팥죽을 왜 하필 동짓날에만 먹었을까요? 바로 동지가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붉은 팥의 양기를 더해 기운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팥죽을 먹었다고 해서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이 저절로 사라질까요? 현관에 신발이 가득 쌓여 있고 불은 어둡고 쓰지 않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모든 흐름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팥죽을 먹기 전에 집을 쓸고 물을 버리고 불을 밝히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팥죽은 그저 음식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동지에 팥죽 먹어도 별일 없더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앞뒤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남고 의미는 빠져버린 겁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팥죽은 액을 대신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기운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이제부터 바뀐다는 선언이고 묵은 흐름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팥죽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팥죽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방의 크기나 방향이 아닙니다. 기운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집의 기운은 사람의 혈액처럼 순환해야 합니다.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야 집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집이 이 흐름이 끊겨 있습니다. 특히 동지 무렵에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가장 무거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답답함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 구조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째,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 둘째, 기운이 머무는 자리. 셋째,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 동짓날에는 이 세 군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이 어지럽고 막혀 있고 어두우면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만 쌓입니다. 동지의 현관을 정리하라는 이유는 새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거실, 식탁, 가족이 자주 모이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쓰지 않는 물건, 오래된 물건, 의미 없이 놓인 물건이 많으면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사람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화장실, 베란다, 배수구, 쓰레기통 근처입니다. 이곳에 중요한 물건이나 정성을 담은 물건이 놓여 있으면 복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동짓날에는 이 구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동지는 새로운 기운을 채우는 날이 아닙니다. 먼저 비워내고 흐르게 만드는 날입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식을 해도 기운은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안 풍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 즉 집의 입과 코로 봅니다. 이 입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집안을 정리해도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동짓날에는 이 현관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새로운 기운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현관이 어지럽고 무거우면 새 기운은 발길을 돌리고 묵은 기운만 다시 들어옵니다. 현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밖의 기운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비 오는 날 신은 신발, 사람 많은 곳을 다닌 신발, 병원이나 장례식에 갔던 신발에는 그날의 기운이 그대로 묻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집을 보면 현관 신발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 신는 신발, 닳아서 모양이 망가진 신발, 언젠가 신겠다고 쌓아둔 신발들. 이 신발들이 현관을 막고 있으면 기운도 함께 정체됩니다. 동짓날에는 반드시 신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신지 않은 신발은 앞으로도 신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이건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묵은 기운을 끊어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동짓날에는 현관에 가장 상태 좋은 신발 한 켤레만 눈에 보이게 두세요. 가능하다면 밝은 색이나 깔끔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이 신발이 새 기운을 맞이하는 대표 주자가 됩니다. 현관 바닥도 중요합니다. 동지 전날이나 당일 아침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주세요. 물걸레가 아니라 마른 걸레가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음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불을 켜세요. 낮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불은 양의 기운입니다.
동짓날 현관에 불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지 풍수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신발을 바꾸고 불을 밝히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집안의 첫 기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입니다. 불은 단순한 밝기가 아니라 기운을 깨우고 움직이게 하고 살리는 힘입니다. 특히 동짓날에는 이 불의 역할이 평소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1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불을 쓰지 않으면 집안은 자연스럽게 음기에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집들이 전기세 아깝다, 낮에는 괜찮다 하면서 조명을 최소한으로만 씁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집을 계속 잠들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고장난 전구입니다. 불이 나간 채로 방치된 조명은 풍수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이 없다는 것은 양기가 들어와야 할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동짓날에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한 번씩 켜보세요. 거실, 방, 부엌, 현관, 화장실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나간 전구가 있다면 그날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기운을 복구하는 행위입니다. 불을 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동짓날 해가 지면 가장 먼저 거실불을 켜세요. 거실은 집안 기운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불이 켜져야 다른 공간의 기운도 살아납니다. 그 다음 방, 마지막으로 현관불을 켭니다. 이 순서는 기운을 안에서 밖으로 확장시키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현관을 통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안쪽에 머물게 됩니다. 스탠드나 간접 조명도 좋습니다. 다만 깜빡거리거나 색이 지나치게 푸른 조명은 피하세요. 차가운 색의 빛은 양기를 깨우기보다는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따뜻한 색의 불빛이 동짓날에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놓고 가만히 집 안에 있어 보세요. 괜히 마음이 안정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양기가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불과 함께 반드시 짝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불이 양기라면 물은 대표적인 음기의 매개체입니다. 물은 흐르면 생기가 되지만 고이면 곧바로 탁기가 됩니다. 특히 동지처럼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에는 집안의 물 상태가 집 전체 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집을 보면 물에 대해 너무 무감각합니다. 컵에 하루 종일 담겨 있는 물, 며칠째 갈지 않은 정수기 물, 화분 받침에 고여 있는 물, 욕실 바닥의 물기. 이 모든 것이 동짓날에는 음기를 붙잡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짓날 아침 가장 먼저 물을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쌓인 감정과 피로, 걱정과 막힘을 함께 흘려보내는 행위였습니다. 동짓날에는 집안의 모든 고인 물을 한번 정리하세요. 컵에 담긴 물, 주전자 속 물, 정수기 찬물, 화분 받침의 물까지 전부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 물을 받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묵은 기운은 나가고 새 기운은 들어온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이 욕실과 부엌입니다. 이 두 공간은 물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운의 변화가 빠릅니다. 동짓날에는 욕실 바닥의 물기를
반드시 마른 걸레로 닦아주세요. 젖은 상태로 두면 음기가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부엌 싱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물기를 그대로 두지 말고 한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풍수에서 부엌의 물기는 돈이 새는 구멍과 같습니다. 화분도 꼭 확인하세요.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있으면 식물의 기운이 아니라 탁한 음기가 쌓입니다. 동짓날에는 받침에 물을 비우고 흙 위에 떨어진 물기도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식물이 집안의 생기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동지 풍수에서 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이 머물 수 없는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불로 기운을 깨웠다면 물로는 그 기운이 눌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집안의 기운은 상당히 가벼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와도 막는 물건 하나가 있으면 그 흐름이 다시 끊긴다고 봅니다. 특히 동짓날에는 이런 물건들의 영향이 평소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첫 번째, 깨진 그릇과 금간 물건입니다. 접시 가장자리가 살짝 깨졌거나 컵에 미세한 금이 간 경우 아직 쓸 수 있으니까 하며 그냥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걸 매우 나쁘게 봅니다. 그릇은 재물과 복을 담는 상징입니다. 금이 간 그릇은 들어온 복이 새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동짓날에 이런 물건을 쓰거나 두면 새로 들어오는 기운이 안착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동지 전후에는 이런 그릇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두 번째, 멈춘 시계입니다. 특히 벽에 걸린 시계나 눈에 잘 띄는 탁상 시계가 멈춘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풍수에서 시계는 시간의 흐름, 운의 진행을 상징합니다. 멈춘 시계는 운이 여기서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지처럼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에 멈춘 시계가 집 안에 있으면 그 출발을 가로막게 됩니다. 고쳤을 거면 바로 고치고 아니면 그날로 정리하세요. 세 번째, 텅 빈 통과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오래 쓰지 않는 플라스틱 통, 비어있는 수납함을 집안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비어있으되 쓰임이 없는 것을 가장 좋지 않게 봅니다. 이런 물건은 기운을 담지도 못하고 흘려보내지도 못해 집안의 기를 빨아들이기만 합니다. 특히 동짓날에는 이 빈 공간이 음기를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 됩니다.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비워두지 말고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집안의 기운을 눈에 보이지 않게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밝히고 물을 정리하고 현관을 열어도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동짓날 하루 잘 보냈다고 해서 운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동지는 출발선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100일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바뀐 뒤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약 100일이 걸린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동지에 열어놓은 흐름이 굳어질 수도 있고 다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동지 이후를 기운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큰 욕심을 내기보다 흐름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불의 흐름입니다. 동지 이후 100일 동안은 집안을 너무 어둡게 두지 마세요. 특히 해가 진 뒤 거실 불은
가능하면 바로 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불은 계속해서 양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의 관리입니다. 동짓날 한번 정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컵에 물을 오래 두지 않는 습관, 싱크대 물기 바로 닦기, 욕실 바닥을 젖은 채로 두지 않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비워두지 않기입니다. 동지 이후에 괜히 물건을 마구 들이지 마세요. 대신 하나를 들이면 하나는 내보낸다는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집안의 소리입니다. 너무 큰 소음, 부정적인 말, 한숨이 잦아지면 기운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동지 이후에는 집안에서만큼은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해보세요. 이것도 풍수입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주세요.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운이 순환하고 있다는 신호를 집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하루의 의식이 100일의 습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동지의 바꾼 흐름을 조금만 지켜주면 집안의 공기, 사람의 표정, 일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지는 그냥 팥죽 먹고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졌다가 다시 양이 태어나는 기운의 경계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 사람의 표정, 그리고 다음 해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아주 거창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정리했고, 신발을 줄였고, 불을 밝혔고, 물을 비웠고, 깨진 물건과 멈춘 시계를 치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전부가 풍수의 핵심입니다. 풍수는 운을 억지로 끌어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운이 들어와도 머물 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비워야 들어오고, 정리해야 흐르고, 밝혀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한 해 동안 쌓인 것을 내려놓고 새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날. 이건 미신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 운을 바꿉니다. 올해 동지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서 현관 불 한 번 켜고 물 한 컵 비우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절기를 그냥 넘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 차이가 몇 달 뒤, 몇 년 뒤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댓글로 동지 기운새로 받겠습니다. 한번 남겨보세요. 말로 내뱉는 순간 마음의 방향도 함께 정해집니다. 여러분의 집과 삶에 따뜻한 기운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